만약에 답 설명 못하면 저번처럼 풀이 이미 다 찍어놨어. 아까 전에 다 찍어놨었거든. 그래서 그거 그냥 보내주면 되니까. 다만 이제 투스텝 문제만 지금 찍혀진 상태라서 스텝 1에서 만약에 모르는 거 있으면은 요거 하는 거 아니야? 여기 요거부터 할게. 스텝 1에서 모르는 거 있으면 그거는 새로 찍어서 보낼게. 자, 386번? 오케이. 자, 386번 보자. 연립일자 반열식 활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본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보기보다는 이제 긴 거에 비해서는이야 어렵긴 한데 긴 거에 비해서는 쉽다고 생각해. 긴 거에 비해선 들어있는 내용이 별로 없어. 그래서 거기 A, B, C 세 사람이 일을 한다. 근데 이 일 만에 모두 함께 일해서 끝낼 수 있는 일이래. 그러면 여기에서 항상 일회양 문제 여러분들 만났을 땐 일회양 문제는 항상 우리가 하나 신경 쓸 거, 미지수로 놓을 거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먼저 주제를 먼저 신경을 써야 돼. 어떤 주제? 단위 시간 동안. 저번에 말한 적 있죠? 단위 시간 동안 할 일회양. 한 일회양 말고 할 수 있는 일회양이라 적자. 할 수 있는 일회양. 무조건이야. 예, 요거 먼저 구해놔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값으로 나올 수도 있고 문제에 따라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 안 주면 이거를 미지수로 놓으란 얘기야. 그러니까 주제가 가장 중요해. 항상 주제. 이 주제, 토픽을 항상 먼저 생각해 달라고. 알겠지? 자, 그러면 단위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회양이 A랑 B랑 C랑 다 다를 텐데 여기에서 그거를 알 수 있는 어떤 단서를 줬어? 봐봐. 그런 단서는 요런 거야. 예를 들어서 A가 혼자 일을 해서 뭐 6일 동안에 끝낸다. 그렇게 하면은 A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량은 얼마? 6분의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지금 3명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2일 동안 일을 끝낸다. 이렇게 했으니까 전혀 알 수가 없어. 얘네들이 각자 하루에 할 수 있는 일량은 알 수가 없다는 거지. 맞지? 자, 그래서 얘네들 각자를 하루에 할 수 있는 일량을 X, Y, Z 그냥 3개의 문자를 써. 나는 그냥 보자마자 이렇게 했어. 왜냐하면 이따가 알려줄게. 일단 해봐. 함께 일을 한다는 얘기는 이 3가지의 일의 양을 더해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를 함께 일했는데 며칠 동안? 이틀 동안에 해서 일을 끝냈다. 1이 되는 거지. 됐어? 일단 이렇게 식을 하나 짜줘. 그 다음에 문제 두 번째를 보면은 A와 C가 함께 3일 동안 일한다 그랬지. A와 C면 뭐야? A와 C면 첫 번째, 세 번째니까 X와 Z죠. X와 Z를 더한 다음에 며칠 동안? 3일 동안 일을 하면 끝낼 수 있다. 요거지 또. 자, 그러면 4일 동안 일을 끝낼 수 있는 건 B와 C야. 그래서 Y 플러스 Z. 그 다음. 여러분, 식이 몇 개 나왔어, 지금? 1. 똑같이. 식이 몇 개 나왔어? 3개 나왔지. 식이 3개 나온다는 얘기는 미지수가 3개여도 괜찮다는 얘기야. 내가 예전에 말한 적 있지. 미지수의 개수랑 식의 개수랑 같으면 문제가 없다고. 해가 나올 수 있다고. 근데 미지수 개수를 여러분들 자물쇠라고 생각하라 했지. 미지수를 자물쇠. 그 다음에 식을 열쇠라고 생각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미지수 개수랑 자물쇠의 개수랑 열쇠의 개수랑 똑같아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건 지금 똑같잖아. 식이 3개 나왔잖아. 문제에서 대놓고 줬죠. 자, 그래서 미지수가 3개여도 딱히 상관이 없어. 무조건 확신이 들어야 돼. 무조건 이거 X, Y, Z 다 구할 수 있어.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방법이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이제 방법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자, 여기에서 그냥 정리해가지고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표현해놔.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래서 분수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요거는 X 플러스 Z는 3분의 1이지. 그 다음에 요거는 Y 플러스 Z는 4분의 1. 괜찮아? 요거, 괜찮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막 빼고 뭐 대입하고 그렇게 할 텐데 그냥 얘네 둘이 더해봐. 발상의 전환. 미지수 개수가 더 늘어나죠. 근데 오히려 편해. 이게 왠지 알아? 자, 여기에서 직접 더해보면 X 플러스 Y 플러스 2Z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러면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하면 얼마? 12분의 7. 됐지?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줄까?
얘를 갖다가 기역이라고 얘를 갖다가 니은이라 하면 여러분들 서술형이라면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해서 기역, 니은 이렇게 놓고 니은에서 기역을 어떻게 하자? 빼면 바로 나오죠? 니은 빼기 기역하면 Z가 바로 나오지. X랑 Y는 둘 다 없어지지. 됐지? 그래서 Z는 얼마야? 12분의 7 빼기 2분의 1. 12분의 6을 빼는 거니까 12분의 1이 남네. 괜찮아?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X하고 Y. 그치? X하고 Y가 누군데? A하고 B. A하고 B가 함께 일을 해서 끝낼 수 있는 건 며칠 동안인가? 라고 물어봤잖아. 그치? 그럼 뭘 구해야 된다? X, Y를 구해야 된다. 근데 X, Y를 직접 안 구해도 돼. 왜? 거기에서 물어본 게 뭐니까? X 더하기 Y니까. 됐어? A와 B가 함께 일해서. 그러니까 각자 구할 필요 없어. 그냥 X 더하기 Y만 구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어디에다가 대입하면 X 더하기 Y를 바로 구할 수 있어.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지. 됐어? 12분의 1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넘기면 되잖아. 맞아? 자, 그러면 12분의 6에서 12분의 1을 빼는 거지. 자, 그래서 얼마? 12분의 5가 된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나? 자, 그러면 A와 B가 함께 일해서 자, 해석을 해봐.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 내 머릿속에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해석이 돼? 해석 안 되면 이렇게 적어놔. A와 B가 함께 일해서 함께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시 A가 만약에 예를 들면이야. A가 만약에 하루에 6분의 1만큼을 일해. 이렇게 나왔어 만약에. 그러면 A가 하루에 6분의 1만큼을 일하면 전체 일의 양은 몇이야? 1이잖아. 그러니까 6분의 1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1이 된다? 역수를 곱하면 1이 되지. 그지? 역수를 곱하면 1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면 A가 하루 동안에 6분의 1만큼이 일는데 그거를 며칠 동안 반복하면 1을 끝낸다? 6일 동안 반복하면 1을 끝낸다잖아. 그지? 그러니까 역수를 생각하면 된다. 역수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A와 B가 함께 일해서 끝낼 수 있는 날짜는 5분의 12일이야. 그치? 5분의 12일 동안 A와 B가 함께 일하면 일을 끝낼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5분의 12일이라고 하면 뭐 얘는 분수니까 잘 안 와닿잖아. 뭐 소수로 나타내볼까? 2.4일이지. 여러분 2.4일 생각해봐. 여러분 숙제하는데 2.4일이 걸렸다 이래? 2.4일? 2.4일이면은 여러분 뭐 하루를 24시간이잖아. 하루는 24시간이잖아. 그럼 24 곱하기 2 한 다음에 0.4만큼 곱하면 얼마야? 0.4만큼 곱하면 4, 46, 24 곱하기 0.4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계산한 만큼 실제로 숙제를 했을까? 아니지. 그냥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면 돼? 3일 동안 숙제했습니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실질적으로 소요된 시간은 며칠? 3일이야. 알겠지? 2일까지라면은 2일이라고 말하면 되지. 근데 2.1일이라고 해도 그거는 며칠 걸린 거야? 3일이 걸린 거지. 2일이 초과돼 버렸으니까. 알겠어?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는 몇이라고 적어야 된다? 며칠? 3일이라고 적어야 된다. 답은 3일이라고 적어야 되는 거야.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항상 여러분들 계산을 아무리 잘해도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진짜 그 문제에 파고들어야 돼. 현장에 있다 생각하고. 알겠지? 현장에 있다 생각하고. 말이 되게 답을 써야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92번.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 문제만 문제가 아닐 텐데, 여러분들. 이것만 문제가 아닐 텐데. 다른 것도 질문해. 자, 392번. 보자, 일단. 이 문제를 선생님이 풀어봤을 때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 선생님의 풀이 방법을 잘 봐.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했어. 물론, 그냥 완전히 난 이 문제에 대해서 평정한다. 그냥 서술형 풀이를 완벽하게 쓴다라고 생각하면 이것보다 깔끔하게 적겠지. 근데 생각의 과정은 복잡해, 원래. 이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생각해봐.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를 왕복하는 상황인데, 둘이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어디? A 지점에서 둘이 동시에 출발한 거야. 누가? 정훈이하고 우진이가. 그지? 여기에서 둘이 동시에 출발을 했는데, 정훈이는 뛰었고, 그 다음에 우진이는 걸었어. 그럼 누가 더 빠르겠니? 정훈이가 빠르겠지. 그지? 그래서 정훈이가 더 빠르다. 긴 쪽 화살표가 정훈이, 그 다음에 아래쪽 화살표가 우진이. 이렇게 적어 놓을게. 알겠지? 그럼 지금 상황을 잘 생각을 해봐. 문제가 길어, 여러분들. 그리고 문제가 어려워. 문제가 긴 것도 모자라서 어려워, 이거는.
알겠지? 자, 그래서 잘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상황을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분석을 해. 알겠지? 자,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정훈이가 엄청 빨리 달려가지고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먼저 도착을 했어. 그래서 그동안에 우진이는 요만큼밖에 이동을 못한 거야. 선생님은 이미 결과를 아니까 이 정도로 표시할게. 알겠지? 자, 그래서 정훈이는 B 지점까지 간 다음에 다시 여기로 왔어. 그래서 우진이는 지금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요만큼밖에 못 갔는데 정훈이는 요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또 여기까지를 간 거야. 이해됐어? 상황은? 상황은 이해됐지? 자, 그래서 우진이가 이동한 거리를 그냥 A 미터 요렇게 나타내 볼게. 그 다음에 정훈이가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도착한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남은 거리를 B 미터 요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 됐니? 자, 그러면 둘이 몇 분 만에 만났다고 했냐면 첫 번째로 20분 만에 만났다고 그랬어요. 20분 만에. 동시에 출발했잖아. 동시에 출발했는데 20분 만에 만났다. 그렇게 말했어. 자, 그러면 문제에서 정훈이의 속력과 일단 내가 계산을 해야 되잖아. 거속시로, 공식으로. 그지? 그 다음에 우진이의 속력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문제. 안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일단 X, Y부터 놨어. 그리고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우진이가 한 번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고 했어. 그런데 요거 속력이 안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 대부분의 속력이 안 나와 있는 문제들은 속력을 미지수로 더 주는 게 좋아. 알겠지?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 속력이 안 나와 있으면 무조건 속력을 미지수로 둬. 알겠죠? 자, 그래서 X랑 Y 이렇게 놨는데 누가 더 빠르다고? X가 더 빠르다고. 정훈이가 더 빠르다고. 그래서 X가 Y보다 크다 이렇게도 해놔. 미리. 계산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속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니, 여러분들?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다. 그거 있지? 그래서 20분 만에 도착을 했다 그래서 20분 만에 만났다 그랬잖아. 요 지점에서. 그치? 자, 그러면은 정훈이가 이동한 거리는 20x고 그 다음에 우진이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야? 20y야. 일단 요렇게 둘이 나란히 적어볼래? 선생님 따라서 해봐. 이렇게 나란히 적어보고 자,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기까지 전체 길이가 이제 A 코스에서 B 코스까지의 전체 길이잖아. 전체 거리잖아. 그치? 요거는 지금 A하고 B를 더한 거니까 A 플러스 B 요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전체 거리 A 플러스 B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정훈이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만큼이니, 여러분들? 정훈이가 이동한 거. 여기를 밑줄 치고 한번 여기다 밑에다가 적어볼게. 20x 밑에다가 밑줄 치고 밑에다가 실제 거리를 계산해서 적어보자. 여기서 정훈이는 A 플러스 B만큼 간 다음에 또다시 B만큼 이동했잖아. 맞지? 자, 그래서 A 플러스 B에다가 B를 다시 더한 거니까 얼마? A 플러스 2B다. 이렇게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우진이가 이동한 거리는 그냥 얼마? A지. 여러분들. 자, 그럼 생각해봐. 깔끔하게 식이 나오기 위해서는 얘하고 얘를 이거 무슨 문제인지 알아? 우리 센으로 친다면은 트랙 문제잖아. 트랙 문제. 트랙인데 트랙이 아니지. 근데 트랙이 아닌 대신에 갔다가 또 올 수 있잖아.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트랙 문제랑 비슷한 건데 트랙 문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니? 둘의 속력이 다를 때 누군가가 더 빠르다라고 알려주면은 둘의 이동 거리를 빼가지고 한 바퀴다라고 해줬지. 그거랑 비슷해, 얘들아. 왜 한 바퀴라고 해줬을 것 같아? 그게 계산이 쉬우니까. 한 바퀴는 딱 나와 있잖아, 문제에서. 근데 이건 한 바퀴조차도 안 나와 있어. 하지만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야. 얘네 둘이 더하면 계산이 간단해지지. 더하면 어떻게 되는데? A에서 B 코스까지의, A 코스에서 B 코스까지의 전체 길이가 A 플러스 B라 그랬으니까 얘하고 둘이 빨간색 더해보면 얼마? 2 곱하기 A 플러스 B. 그러니까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의 거리에 몇 배가 나왔다? 2배가 나온 거야. 2배. 그러니까 트랙으로 따지자면 2바퀴. 알겠어? 2바퀴.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부터 우리 이거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생각을 좀 해보자. A 플러스 B라고 놓지 말고 그냥 C라고 놓자. 하나의 문자로. 알겠지? 이거는 편의성을 위해서야. 자, 그래서 이제부터 그냥 EC 이렇게 적는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식 하나 나왔어. 전체 길이를 몰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미지수 C로 놓은 거야. 되겠죠? 상관이 없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두 번째 상황에 의해서 나오겠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기가 어려워. 왜? 여기에서 연속해서 일어나는 거거든. 어떻게 일어나? 여기에서 우진이가 요만큼 또 이동했다고 쳐봐. 여기에서 멈출게. 요만큼밖에 이동 못했어. 왜? 10분 동안 이동했잖아. 그럼 우진이가 A미터만큼 요만큼 이동했으면 이거의 절반만큼밖에 못 갔겠지? 속력은 일정하니까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요만큼 이동했을 때 요만큼을 이제 또 D라고 해둘게. D미터. 상관없어.
해봐. 해봐. 상관없어. 식은 간단하게 나와. 자, 그러면 지금 30분 동안에, 우진이가 30분 동안에 얼마만큼 간 거야? A 플러스 D만큼 밖에 이동을 못했지. 그렇게 생각을 해봐.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적자. 30분이지. 30분 동안에 우진이는 계속 Y미터만큼의 속력으로 이동을 했어. 자, 그래서 30분 동안에 우진이가 이동한 속력이죠, 요거는. 우진이가 이동한 거리죠. 자, 우진이가 이동한 거리가 얼마가 된다? A 플러스 D라고 했지. 자, 이렇게 적어놔. 먼저, 우진이부터. 우진이가 쉬우니까. 자, 그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자. 정훈이를 다시 생각해봐. 처음에 여기에서 출발했어, 정훈이.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갔어.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서 다시 출발해가지고 A 지점까지 다시 돌아온 다음에, 지금 D미터만큼 더 간 우진이를 여기 있는데 얘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따라잡았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렇게 해서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만났다. 정훈이와 우진이가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지금 정훈이가 정리를 해보자. 정훈이가 얼마만큼을 이동했어 지금? 일단은 C만큼 이동한 다음에 30분 동안 자, 요만큼 또 이동을 했어. 또 C만큼 이동했어. 그럼 이 C만큼 이동했지 지금. 그 다음에 A 플러스 D만큼 또 이동을 했지. 됐어? 적어봐. 여러분, 여기다가 적어봐. 30x 적고, 자, 밑줄 치고. 이게 뭐라고 얘들아? EC 플러스 A 플러스 D. 이거야. 여러분, 너무 많아. 미지수가 너무 많아. 그치? 그러니까, 간단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식을 정리하는 거야. 여러분들. 봐봐. 어떻게 하면, 얘랑 어떻게 하면은 계산이 쉬워질 것 같아. 식이 간단해질 것 같아. 얘하고 더할까 아니면 뺄까? 빼야지 미지수가 적어지겠지. 당연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여기에서 빼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A하고 D가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얘네 둘이 빼서 없어지면 뭐만 남아? EC만 남죠 또. 똑같지 위식이랑. 위식에 있는 우변이랑 똑같은 게 남아. 맞지? 자, 이렇게 해서 더한 상황이랑 뺀 상황, 첫 번째 상황이랑 두 번째 상황에 대한 식을 완벽하게 이렇게 짰죠. 근데 미지수가 3개야, 3개. A, B, C, X, Y, C 이렇게 해서 3개가 나왔어. 근데 상관이 없어. 그냥 여러분들 이거를 용기 있게 한번 그냥 상수라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보자, 우리.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거를 20으로 한번 나눠볼게. X 플러스 Y. 그냥 오른쪽은 상수야, 상수. 겁먹지 마. 10분의 C. 이렇게 적으면 돼. 되겠니? 상관없어. 따라와봐. 확신이 있어야 돼. 30으로 양변을 나눠주면 x-y는 얼마? 15분의 c. 이렇게 되겠지? 간단해졌지? 그냥 나오겠지? x 나오겠지? x도 나오고 y도 나오겠지? 근데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니, 얘들아? x 구해도 되고 y도 구해도 되는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뭐야? 우진이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한 걸린 시간을 물어봤죠. 그러면 우진이의 속력이 누구였어? y였잖아. 자, 그래서 y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빼야겠지? 빼야지 x가 사라지겠지? 자, 그러면서 y가 2배 돼서 아래쪽으로 나온다. 자, 그러면 이 y는 자 10분의 c 빼기 15분의 c 30분의 3c에서 30분의 2c를 뺐으니까 30분의 몇 c? 그냥 c. 요렇게 되잖아. 자, 그러면 2로 양변 나눠주시면 y가 얼마? 60분의 c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하자. 이제 마지막 나왔어. 답 나왔어. 이거야, 이거. 여기에서 답만 골라내서 쓰면 돼. 생각해서 쓰면 돼. 이게 무슨 뜻이야, 여러분들? 이게 지금 속력이잖아. 그러니까 분속 60분의 Cm라는 얘기인데, 생각을 해봐. 지금 1분당 전체 거리, C가 뭐라 그랬어?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의 이동 거리야. 전체 거리. 알겠어? 근데 전체 거리를 몇으로 나눈 거야? 60으로 나눈 거야. 한마디로 분속 전체 거리 중에서 60만큼 나눈 60등분한 그 거리만큼을 이동한다는 얘기야, 이게. 알겠어? 1분 동안에 전체 거리의 60분의 1만큼을 이동한다. 1분 동안에 다시 1분 동안에 전체 거리의 60분의 1만큼을 이동한다. 이해됐어? 말로 하면? 자, 그러니까 몇 분 동안에 이 속도로 달리면 전체 거리 C를 채우겠니? 60분 동안이겠지. 이걸 보면서 그걸 생각하는 거야. 수식으로만 답을 구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어려워져, 이거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60분이야. 걸린 시간은 60분. 여러분들, 근데 답을 60분이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왜 안 돼? 시간으로 물어봤으니까. 답은 얼마? 1시간. 요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 되겠니? 깔끔하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서술형 답으로 아예 써버리려면 이런 A나 D나 B나 뭐 이런 표현들은 오히려 독이고 당연히 여러분이 서술형을 깔끔하게 적으려면 뭐 C만 사용해야지. 이게 정상이야 원래. 근데 여러분들 이해를 시키려고 요거를 왜 더해가지고 두 바퀴가 나오는데 그냥 그렇게만 적혀 있어 서술형 답에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논리를 펼치기 위해서는 이 중간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 자, 그러면 거기 93번 가보자. 그것도 이제 어렵죠. 자, 어떻게 답제에서 풀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선생님은 이렇게 접근을 했다. 다른 색으로 할까? 지금 이게 1번 길, 이게 2번 길, 요게 A.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지금 이거지? 맞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름이 뭐야? 하윤이랑 소아. 하윤이가 요 위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소아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게 지금 A 킬로미터가 BC의 길이라 그랬지? 맞나? BC, BC.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A. 이렇게 했는데, 자, 1번 길하고 2번 길하고 합친 길이를 문제에서 알려줬어. 맞죠? 1번 길과 2번 길을 합친 길. 1번 길에서 요거 노란색 전체를 1번 길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해되지? 알고 있었지? 자, 그래서 1번 길이랑 2번 길 합한 게 얼마? 24파이 플러스 A 킬로미터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어. 맞지? 24파이 플러스 A 킬로미터.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소아가 이동한 거리랑 하윤이가 이동한 거리의 총합이라고 보기 어려워. 여기에서 소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동했고, 지금 문제를 보면은, 소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동한 거고, 그 다음에 하윤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거야. C까지. 알겠어? 그렇게 해서 마지막 줄에 비교를 해놨는데, 일단 우리가 먼저 생각해줘야 되는 건 이거야. 도형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 생각해봐. 이거는 나중에 2차 반열식 활용해서도 나올 텐데, 여러분들 그 중학교 3학년 거에서 나올 텐데, 여기서 이게 전체에 대한 이 큰 반원에 대한 뭐야? 지름이지. 지름. 그 다음에 지름을 반으로 나눈 게 뭐야? 반지름이죠, 당연히. 자, 그래서 2번 길에 대한 요 원의 둘레에 대한 반원의 반지름이라고 해서 여기를 R2라고 할게. 알겠지? 전체 지름에 대한, 전체 부채꼴 이 반원에 대한, 전체 반원에 대한, 큰 반원에 대한 요 녀석의 반지름을 R2 이렇게 할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꺼냈어. 자, 여기 밑에 있는 1번 길 있죠? 이 반원에 대한 반지름을 요 중간쯤 표시하면 되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R1 이렇게 표시해 볼게. 알겠지? 최대한 간단하게 알려줄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요 R1하고 R2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A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여기서 R2를 2배 한 게 뭐야? 2R2가 뭐야? 지름이죠? 지름. 큰 원의 지름이지? 자, 그 다음에 비교를 해보면 작은 원의 지름은 요거야. 여기까지. A에서 B까지야. 맞지? 그 다음에 B에서 C까지가 얼마야? A잖아. 그러면 이 R1이 지름일 테고 또 작은 반원에 대한 지름일 테고 자, 여기에다가 A를 그냥 더해주면 뭐하고 똑같아진다? 2R2하고 똑같아진다. 큰 원의 지름하고 똑같아지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해서 관계식 딸 수 있죠. 자, 그러면 R2가 뭐야? R2를 우리가 미지수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서 R1 플러스 2분의 A 이렇게 한번 써보자고. 알겠니? 자, 이거는 선생님 생각이야. 선생님 생각에 가장 좋은 풀이라고 생각해 이게. 자, 거기에서 문제에서 그러면 24파이 플러스 줬잖아. 24파이 플러스 A. 여기에서 여러분들 필요 없는 게 있어. 누구야? A지, A. A는 이미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둥근 부분의 길이라고 생각하자. 둥근 부분의 길이. 요거를 둥근 부분의 길이. 호라고 생각해도 좋은데 그냥 둥근 부분의 길이. 둥근 부분의 길이의 합이라고 적을게. 자, 이걸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뭐라고 적으면 되냐? 이게 24파이잖아. 먼저 이거부터 적어봐. 24파이잖아, 이게. 이게 24파이지. 아래쪽에 1번 길의 둥근 부분하고 위쪽에 둥근 부분, 2번 길의 둥근 부분. 요 두 개를 합한 게 24파이지. 그래서 A만 뺀 거.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R1과 R2로 계산하면 어떻게 돼? 반원의 호의 길이니까 여러분들 2로 나눠야죠. 누구를? 원의 둘레를, 2파이 R을. 반으로 나누면 뭐야?
파이 R. 그래서 파이 R1 플러스 파이 R2. 그냥 요거지? 파이 R1 플러스 파이 R2. 끝. 자, 그러면 여기에서 R2를 갖다가 여기에서 구했었던 R1 플러스 2분의 A 요거를 대입해서 한번 나타내보자. 그러면 파이 R1 그대로 적고 자, 파이 한 다음에 R2가 뭘로 바뀌어? 얘로 바뀌지. 그러면 파이만 곱하면 돼. 파이 R1 플러스 2분의 파이 A. 에어컨 좀 킬게. 더워진다. 아니, 습하다. 너무 습하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파이가 너무나도 거슬리기 때문에 얘네 둘이 동료한끼리 계산하면서 ER1 계산하면서 파이까지 없애봅시다. 자, 그러면 ER1 플러스 2분의 A 이렇게 되지? 누가? 24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해서 최대한 미지수를 줄여보려고 해. 여러분들 고통스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난 이렇게 생각했어. 처음엔 이렇게 놓더라도 간단해지잖아. R1은 자, 얘 넘어간 다음에 2로 나눠주시면 표현이 되죠? 얼마? 12 빼기 4분의 A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그지? R1은 요렇다. 자, 그러면 R2는 어떨까? 여기다가 쉼표 찍고 R2는 어때? 바로 구해놓자. R2도 마찬가지로 R1 플러스 2분의 A라 그랬지? 자, 그래서 12 빼기 4분의 A를 여기는 R1 자리에다가 대입을 하면 12 빼기 4분의 A 플러스 2분의 A 요거잖아. 맞지? 바로 나타내는 거야. 내가 구한 것들을.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면 12 플러스 4분의 A 이렇게 되겠지? 뭔가 비슷하지 않니? 어렵게 느껴졌는데 얘네 둘이 또 비슷하게 생겼어. 보니까 A도 있고. 그래서 전부 다 이제 A에 대한 식으로만 나타냈다. 이제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읽어봐. 거기에 이제 우리가 XY도 안 났잖아. 아직 봐봐. 자, 거기에 하윤이가 소아의 7배의 속력으로 달리고 항상 선생님은 그걸 추천하는 거야. 속력이 안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 속력을 미지수로 두라고. 하윤이의 속력, 소아의 속력.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니, 여러분들? 하윤이가 소아의 7배 속력으로 달리고 있대. 그럼 소아를 X라고 하고, 그제? 바로 하윤이의 속력을 뭐라고 나? 7X라고 나봐. 7X. 7X라고 한번 나봐. 자, 그러면 이렇게 놨을 때 우리 속력 가지고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게 뭐? 속력을 미지수로 놨을 때 계산할 수 있는 거.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 그걸로 계산하는 거야. 이제 속력은 됐잖아. 속력은 됐잖아. 그러면 이제 시간에 대한 식을 짜볼까? 시간에 대한 식. 왜냐하면 문제에서 시간에 대한 조건을 줬어. 이렇게 생각했어, 선생님이. 시간에 대한 조건을 줬어. 속력 곱하기 시간도 물론 좋은데 여기에서 시간조차도 문제에서 안 알려줬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Y라고 놔야 되는데 그걸 Y라고 놓으면은 이제 식이 복잡해지는 거지. 왜? 시간에 대해서 안 알려줬으니까 Y라고 놓으면 속력 곱하기 시간하면 X 곱하기 Y 돼서 2차가 돼버리잖아. 여러분들 아직 2차, 연립 2차 방정식은 안 풀어봤잖아. 그지? 그래서 그건 좀 그렇고, 시간에 대한 조건을 줬으니까 이걸로 시간의 식을 짜볼게. 이렇게 생각했어. 나 이 문제를 풀 때. 알겠지? 자, 시간은 뭐야, 그러면? 속력분의 거리죠. 자, 그럼 속력이 지금 7x일 때, x일 때 각각에 대해서 이동거리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소화 먼저 해볼게. 소화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야? 소화는 어떻게 이동했어, 얘들아?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소화는 밑에 쪽으로 이동했잖아. 밑에 쪽으로 이렇게 가서 B까지만 이동을 했어. 얼마만큼 이동한 거니, 이게? 1번 길을 따라서 둥근 부분의 길이만큼 이동한 거잖아. 맞지? 이게 뭐였어? 이 1번 길의 길이가 얼마였어? 둥근 부분이? 파이 R1이었지. 파이 R1. 그 다음에 위에 쪽에 2번 길의 둥근 부분이 파이 R2였어. 맞니? 지금 이동거리가 이거야. 자, 그러면 R1은 아까 전에 구해놨잖아. 여기에다가 파이만 붙여서 12파이 마이너스 4분의 A 파이. 이렇게 놓으면 거리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관계식을 짤 거야. 는은 일단 놓지 말고. 이미 적은 사람은 지우지 말고. 어차피 놓을 거니까. 자, 하윤이가 7x만큼의 속력으로 이동했어. 그러면 속력분에 또 거리하는데 하윤이가 이동한 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 2번 길을 따라서 A에서 C까지 이동을 했어. 그치? 그래서 파이 R2인데 R2가 또 뭐라 그랬으니까? 12 더하기 4분의 A라 그랬으니까 12 파이 플러스 4분의 A 파이. 파이 R2. 요거를 계산한 거지. 그래서 자, 그래서 얘하고 완전히 똑같니? 아니. 자, 문제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마지막을 봐봐. 마지막 줄에서 두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
소아가 B지점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뭐라 그랬다? 하윤이가 C지점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에 여러분 풀어봤으면 이미 문제를 봤을 거 아니야. 5배다 라고 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여기다가 몇 배 해주면 된다? 5배 해주면 된다. 걸린 시간이 5배 차이 난다. 그걸 알려준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산한 게 뭐? 소아가 걸린 시간. 이거는 하윤이가 걸린 시간. 하윤이가 걸린 시간의 5배가 소아가 걸린 시간이다. 요거를 알려준 거지, 문제에서. 알겠니? 이렇게. 자, 해가지고 관계식을 이렇게 짜서 그냥 풀면 된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지금 y는 안 났지, 얘들아? 뭐 굳이 뭐 y를 둘 필요는 없지만, 잠깐만. 여기서 이렇게 놓으면 끝이네. 자, 계산해보자. 그러니까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은 하나라서 지금 벙쪄 있었는데, 미지수가 2개인 게 아니죠. 여기에서 어차피 x를 양변에 곱하면 얘는 없어지잖아. 어차피 없어지잖아. 그지? x를 구하는 게 목적도 아니고 애초에. 자, 그래서 a를 구하기 위해서 그냥 양변에서 x 없애버리면 되죠.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는 지금 x가 없어졌고 여기에서 양변에 7까지 곱해보자. 양변에 7까지. 자, 그럼 이쪽에 7이 곱해져요. 맞지? 자, 그러면 7이 14에다가 7일은 7에다가 7이 14니까 84. 84에다가 파이까지 없애보자. 요것도 약분해서 없애자. 파이도 약분해서 없애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7배 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7a. 자,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쪽 5에다가 12 곱하면 얼마? 60. 이렇게 되겠지? 여기 5 곱해져 있는 거 신경 써야 돼. 자, 그 다음에 5 곱하기 4분의 a 해서 플러스 4분의 5a. 자, 이렇게도 해줘야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4분의 7a를 넘기시면은 4분의 12a. 요게 얼마야? 3a죠. 3a는, 자, 60을 이쪽으로 넘기시면 24.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a는 얼마다 3으로 나누면 8이다. 이렇게. 됐지? 그냥 x가 처음에 뭘로 났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서 이게 연립방정식인 이유는 그냥 a하고 x 이렇게 2개의 미지수 나서 이렇게 돼서 한 것 같고 미지수가 애초에 엄청나게 많죠. R1, R2 이렇게 났었지. 그래서 그 관계 처음에 이렇게 R1, R2가 잘 정리됐던 이유가 요 아이디어 때문이잖아. 요 길이가 전체 지름이고 여기에서 이 지름과 a를 더하면 전체 지름이 된다. 이것 때문에 관계식이 짜졌던 거거든. 그지? 자, 그래서 요거를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 되겠지? 자,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설명하고 쉬는 시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자, 431번. 거기 문제를 보시면 이거는 그림을 보면서 하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자, 아이고 지저분해. 지저분하다. 좀만 지우고. 자, 여기서 3대 5래. 어디가 3대 5야? 근데 5대 3. OADE면 OADE. 요게 5짜리. 요게 5짜리고 여기가 3짜리. 요렇게 지금 문제에서 알려줬지? 넓이가. 자, 그러면 바로 요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구해? 얘도 구할 수 있어, 물론. 근데 얘를 구하자. 얘로 하자. 어떻게 구해? 전체가 정사각형이잖아. 그럼 정사각형 넓이 구할 수 있지, 지금. 얼마야? 6 곱하기 6 해서 36이죠. 그럼 36에다가 얼마 곱하면 돼? 비례배분이지. 5대 3으로 얘를 쪼개놨으니까 5 더하기 3분의 얼마? 내가 알고 싶은 부분은 5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자, 그러면 얘 넓이가 실제로 얼마? 8분의 5를 여기다가 곱한 거니까 4로 약분하면 2분의 9 곱하기 5 하면 45. 야, 요렇게 해서 2분의 45 나왔네. 그치? 그러면 얘 넓이가 2분의 45가 될 수 있게 만들면 되잖아. 우리가 A를 조정하면 되잖아. 맞지? 자,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한다 생각하면 되죠. 사다리꼴의 넓이. 그리고 높이는 요거지. 요거. 높이 얼마야? 6. 바로 나오지? 그 다음에
윗변하고 아랫변을 우리가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줘야 돼, 오히려. A가 나타나야 돼. A가 안 나타나면 A를 구할 수가 없지, 그지? 자, 여기가 얼마야? Y절편이니까 0,2.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자, 그래서 길이로 따지면 2죠. 원점에서 2까지.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윗변은 나왔고, 이제 아랫변의 길이가 문제인데, 요 변의 길이는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잖아. 그러니까 D의 Y좌표부터 A의 Y좌표. 근데 A의 Y좌표가 얘가 얼마야? 6,0이잖아. Y좌표가 0이잖아. 자, 그러니까 얘 Y좌표 자체가 그냥 뭐가 된다? 길이가 되겠죠. 맞지? 자, 그러면 D의 Y좌표를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인가? X좌표는 알지? 얼마야? 6이잖아. 6에서 쭉 올라왔잖아. 자, 그래서 얘도 6,로부터 시작을 해. 자, 그러면 어떻게 Y좌표를 구하니, 우리? 정비례에서도 해봤지. 대응하는 X좌표를 대입하면 Y좌표가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6을 여기 X자리에다가 대입하면 얼마로 표현이 된다? 얘가. 좀 기니까. 6A 플러스 2로 표현이 되겠죠. 되니? 자, 그래서 6A 플러스 2, 얘가 바로 윗변의, 아랫변의 길이구나. 다른 한 변의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되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 윗변의 길이가 2고 아랫변의 길이가 6A 플러스 2야. 자, 그럼 둘이 더하면 6A 플러스 4. 이렇게 되고, 자, 요 앞에다가 2분의 1 먼저 다 바로 곱해 놓읍시다. 자, 그 다음에 높이 얼마? 6이라 그랬지. 자,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얼마? 2분의 45가 된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지, 지금. 됐어? 왜 아래 걸로 하는 게 더 쉬운 건지 알겠죠? 여러분들. 이 길이 구하기 싫잖아. 빼야 되잖아. 아니, 뭐 할 수 있겠지만, 할 수 있겠지만, 아래 게 더 편하다는 얘기죠.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2하고 6하고 약분하면 3. 3으로 약분하면 얘가 15. 자, 그 다음에 2분의 15인데 양변에 2 곱해서 이쪽에 12A. 12A 플러스 8은 15. 이렇게 할게. 자, 8 넘어가면 7이고 12로 나눠주면 A는 12분의 7.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1차 방정식. 이렇게. 되겠니? 이런 문제. 자, 그럼 좀만 쉬었다가 진행할게. 다시. A, B가 음수다. 이거 무슨 뜻이야, 얘들아? 부호가 서로 다르다. 그지? 부호가 서로 다르다. 그렇게 적어놓으면 되죠. 그러니까 A가 양수면 B가 음수. A가 음수면 B가 양수. 알겠지? 그 다음에 A, C가 양수다. 이거는 부호가 서로 같다. 부호가 같다. 그냥 같다. 이렇게만 적어놔. 부호가 같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 뭐를 알 수 있어? A, B가 음수라는 얘기는 곱한 거지, 얘들아. A하고 B하고 곱해가지고 음수라는 얘기는 요걸로부터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게 A에서 B를 나눈 것도 음수라는 얘기야. 너무 쉬운 걸 물어봤나?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알겠니? B분의 A가 음수구나. 바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A, C가 양수라는 소리는 또 C분의 A, A분의 C가 양수라는 소리인데 그것보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 얘가 기울기지. B분의 A가 기울기.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안 내용은 뭐야? B분의 A가 음수다. 요걸 알았지? 그럼 기울기가 뭐야? 기울기가 음수다. 자, 기울기가 음수면 어떻게 생겼어? 아래쪽으로 오른쪽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맞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무조건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모양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기울기가 음수라는 거는 모양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고 항상 두 가지를 주지. 모양 또는 위치. 그지? 위치를 알려주는 정보는 누구로 알려줘? Y절편으로 알려주는 것이야.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C분의 B, 저 녀석이 Y절편인데 Y절편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위치를 알 수 있지. 자, 그래서 얘하고 얘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부호를 따져야 돼? B하고 C의 부호 관계를 따져야 돼. B하고 C, B, C는 얼마인지를 따져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가. A, B가 뭐 음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A가 양수, B가 음수. 뭐 A가 양수, B가 음수면 A가 양수였고 C하고 부호가 같으니까 C도 양수일 것이다. 따라서 B, C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곱해. 그냥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냥 둘이 곱해. 알겠지? 그냥 둘이 곱해. 자, 그러면 AB 곱하기 AC인데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잖아. 그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결과적으로는 얘가 음수가 될 거야. 맞니? 근데 A가 몇 번 곱해졌니, 얘들아? 2번 곱해졌잖아. 그래서 A제곱 BC라고 적을 수 있지, 얘가. 자, 그러면 A제곱이 무조건 실수일 테니까 양수일 거란 말이야. 여기서 A가 A가 0이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A가 0이었으면 AB도 0이었겠지. 맞아? 자, 그래서 A제곱이 0은 아니고 양수니까 실수 들어가니까 양수일 거 아니야, 제곱하면. 양수니까 나누면 BC가 얼마라는 결과나? 부등호방 그대로니까
음수라는 결과가 나오지. 되겠니? 자, 그러면 당연히 누구도 C분의 B도 음수일 거고. 되겠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C분의 B는 양수가 되겠지. 되니? 자, 그리고 얘가 뭐라 그랬어? Y절편이라고 저기 적혀 있으니까 Y절편 자리에. 자, Y절편 이거 하는 거야, 이 단어는. 기울기랑 Y절편을 따져서 Y절편은 뭐를 알려주는 정보? 위치를 알려주는 정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분류를 딱 그렇게 해놔. 기울기는 모양, 그 다음에 Y절편은 위치.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제 1, 2, 3, 4, 4분면에다가 여러분이 이거를 나타낼 수 있어, 무조건. 그래프 개형이라고 부르죠? 기억나? 그래서 Y절편이 양수고 기울기가 음수야. 일단은 그러면 기울기가 음수인 그림은 요렇게 나타내지거나 요렇게 나타내지겠죠? 근데 여기에서 Y절편이 뭐야? Y축과의 교점인데 Y축과의 교점은 지금 어디 있어야 돼? 양의 부분에 있어야 돼. 자, 양의 부분에 Y절편을 먼저 찍으면서 요 점을 지나면서 어떻게 그려진다? 아래쪽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림이 그려지면 되는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요게 바로 문제에서 말한 요 1차 함수 그래프다 라고 생각하면서 몇 사분면을 지나는지를 따져보면 몇 사분면 지나? 1, 2, 4, 4분면을 지나지. 그지? 어디를 안 지나? 3, 4분면을 안 지나지. 되겠니? 자, 그래서 제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3번. 요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 한 문제를 품으로써 여러분들이 기억해 내셔야 될 거는 부호 따지는 방법.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배웠던 거고, A와 B의 뭐가 서로 다르다, 같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기울기와 정말 이 단어는 여러분들 나중에 고등학교 때도 연계가 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기울기하고 Y절편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1차 함수식 만들기 뒤에서 나올 텐데 기울기를 알 때랑 두 점이 주어졌을 때 그 정도만 할 줄 알면 이 단원이 그렇게 어렵진 않다. 기울기만 제발 그러니까 구해줄 수 있으면 돼. 알겠니? 뒤에 가서 보자. 자, 바로 다음 어디일까? 평행과 일치. 자, 정리를 해볼까요? 말로 한번. 자, 평행하고 일치가 있었지? 자, 평행은 말 그대로 서로가 서로 만나지 않고 다른 쪽을 바라보고 그냥 갈 길 가는 거. 이런 거를 평행하다고 하는 거지. 자, 평행하면 뭐가 같아? 우리가 이렇게 평행하면 모양이 같지. 모양이 같다는 말은 뭐가 같은 거야? 기울기가 같은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같고 위치는 같아 틀려. 항상 애들이 기울기가 같은 것만 신경을 쓰는데 기울기가 같은 건 뭐도 있습니까? 이 다음에 나오는 일치도 있잖아. 그래서 평행과 일치잖아. 맞지? 그래서 평행과 일치인데 평행은 기울기만 같고 뭐는 틀려? Y절편은 다른 거지. Y절편만 다른 거지. Y절편은 다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조건을 신경 안 쓰다가 큰 코 다쳐. 나중에. 지금 당장에는 필요가 없을지 몰라도 쉬운 문제 풀 때는 나중에는 이제 요거까지도 상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치라는 거는 요렇게 생긴 걸 말하는 거지? 일치는 뭐야? 완전히 식이 똑같고 완전히 그래프가 겹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뭐도 같고 모양도 같고 뭐도 같다? 위치도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항상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 모양, 위치, 모양, 위치, 모양, 위치. 평행은 뭐? 모양은 똑같은데 위치만 서로 다르다. 알겠어? 모양은 뭐야? 기울기. 모양은 기울기. 위치는 뭐야? Y절편. 알겠지? 자, 그래서 그냥 그림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뭐 이걸 외우냐? 자, 그럼 문제를 봐봐. 자, y는 ax 빼기 3의 그래프는 1차 함수 y는 2분의 1x 플러스 4의 그래프와 평행하다 라고 그랬어. 평행하면 뭐가 같다? 기울기가 같다. 뭐는 다르다? y절편은 다르다. 위치는 다르다. 알겠지? 근데 위치는 이미 달라. y절편은 이미 달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쉬운 문제는 그런 거를 신경 안 써도 되는데 항상 생각은 해달라고요. 자, 따라서 기울기 얼마? 시작! 2분의 1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지. 그래서 기울기가 똑같다고. 기울기가 똑같다고. A가 2분의 1. 됐지? 자, 그 다음에 1차 함수 bx 플러스 5의 그래프와 x축에서 만날 때 라고 그랬어요. x축에서 만날 때 여러분들 무슨 말? x절편이 같다. 이런 말. 제발 이것부터 떠올려. 알겠지? 딴짓 하지 말고. x축에서 만난다라는 소리는 그냥 별거 아닙니다. 그냥 x절편이 같다. 제발. x절편이 같다. 그걸 제발 좀 떠올려줘, 얘들아. 몇 번이나 한다. x절편이 같다. 자, 그래서 x절편이 같은데 x절편이 얼마인데? 얘 그래프의 x절편. a 자리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어봐. a가 2분의 1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x절편은 어떻게 구해? y에다가 0을 대입해서 나오는 x값을 계산을 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3 넘어간 다음에 2배 해주면 x 얼마? 6. 이렇게 구하시면 되지.
자, 그래서 x절편이 같다 그랬으니까 이게 x절편인데, 자, 문제에서의 bx 플러스 5의 x절편은 얼마야? 마이너스, 계산해볼까? bx 플러스 5는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5 넘긴 다음에 b로 나눠주시면 되지? 자, x는 마이너스 b분의 5. 자, 요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얘하고 둘이 어때? 같다고. 같다. 알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같으면 마이너스 b분의 5가 6이니까 마이너스 b분의 5가 6이니까 실수하지 말고, 자, 요렇게 하나는 분수가 하나는 분수가 아닌 꼴이 적혀 있으면 제발 요렇게 얘하고 그냥 자리 바꾸면 돼요. 알겠지? 자리 바꾸면 돼, 둘이. 자, 그러면 b가 얼마야 그냥? 마이너스 6분의 5. 요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알겠지? 자, 그래서 a 곱하기 b의 값을 계산하라 그랬는데 a가 2분의 1이고 b는 마이너스 6분의 5니까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5 하시면은 얼마? 답은 마이너스 12분의 5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갔어. 아셨죠? 이제 일치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알겠지? 배웠으니까. 자, 유형 3번. 나왔다. 1차함수 식 구하기.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100% 나오고요. 무조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나옵니다. 기울기가 주어져 있고 y절편 주어져 있을 때, 그거는 너무 쉬워가지고 잘 안 나오는데, 기울기하고 한 점이 주어질 때, 기울기 한 점, 요 정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점 주어져 있을 때, 그 다음에 x절편이랑 y절편 두 개를 다 줬을 때, 요런 식으로 상황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출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뭐 요거는 차차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제 많이 보게 될 텐데, 한번 요 문제로 한번 보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1차 함수 그래프가 평행하고라 그랬지. 이 그래프와 평행하면 뭐가 같다 그랬다? 기울기가 같다 그랬어요. 자, 기울기가 같고 뭐야? y절편은 다르다. 그지? 항상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 y절편은 다르다.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마이너스 7의 그래프와 y축에서 만나는 1차 함수래. y축에서 만나는 무슨 뜻? 이거는 무슨 뜻? y절편이 같다 이 말이지. 바로 제발 좀 이렇게 하라고. y절편이 같다. x축에서 만나면 x절편이 같다. y축에서 만나면 y절편이 같다. 알겠지? 자, 그래서 y절편이 같은데 얘 y절편이 얼만데? 마이너스 7이죠? 그러면 y는 내가 만들고 싶은 1차 함수 식이 지금 뒤에 상수항이 얼마다?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고, 그 다음은 뭐 찾으면 돼? 이 그래프, 이 그림에서의 그래프의 기울기 찾으면 되지. 이 기울기하고 같다 그랬으니까 문제에서. 그림과 같은 1차 함수 그래프의 기울기가 같다. 그지? 자, 그래서 요 녀석 기울기 어떻게 찾는데? 여러분들 기울기 찾으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찾을지 그냥 헤매고 있는데, 몇 명이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 알겠지? 두 점을 잡아. 안 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 왠지는 알아. 나도 중학교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되는 이유를 알아. 비율이라는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초등과정부터 했었던 그 비와 비율 있지. 비율이라는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울기라는 걸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내 맘대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런 거야. 내 맘대로. 핵심은 그거야. 수학자들이 정의한 기울기가 따로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울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수학자들은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밑변분의 높이를 기울기라고 그냥 정의한 거야, 도형에서. 그냥 비율. 밑변에 대한 높이의 비율. 알겠지? 정의는 맞서려고 생각하면 안 돼. 논리적으로 맞서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그 단어 뜻이야. 기울기의 단어 뜻이 밑변분의 높이라고, 밑변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라고 정의를 내린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밑변분의 높이인데, 여기서 1차 함수는 양수가 기울기가 될 수도 있고 음수의 기울기를 가질 수도 있어. 맞지? 그럼 이거를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판단을 잘 해주면 그냥 여러분이 할 거는 그저 어떤 직각삼각형을 잡든지 간에, 이걸로 잡든 이걸로 잡든지 간에 밑변분의 높이만 할 줄 알면 무조건 기울기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얘는 지금 하늘이 쪼개져도 기울기는 뭐니? 양수야. 알겠지? 얘는, 이 모양은 기울기가 하늘이 쪼개져도 뭐니? 음수야. 오케이? 이렇게 된 거야. 이 좌표 평면을 정의한 그 순간부터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직선은 음수, 기울기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직선은 양수.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만 하고 이거를 외우면 되는 건데, 이해를 하면 두 점을 잡아. 기울기는 증가량분의 증가량이라고 비율로 약속을 했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라고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거는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해석기하라고. 여러분한테 말했었던 밑변분의 높이는 그냥 논증기하야. 기울기를 우리가 도형에서 정의한 거고, 기울기라는 거를 우리가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그렇게 해서 좌표 평면상에서의 기울기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라고 정의를 내린 거야. 그게 결국에는 논증기하에서 도형에서 따지면 밑변분의 높이라고. 주제만 다른 거야. 지금 공간이 주제 공간만 다른 거지 기울기의 의미는 똑같아. 그래서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으로 우리가 1차 함수의 기울기 구하면 되는데 그게 한 점 잡고 두 점 잡아서 두 점을 가지고 구하면 된다. 여기서 얘가 0,-3이고 얘가 4,0이야. 맞지? 이제 어렵게 구하면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항상 쉬운 방법을 알려주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하고 싶다면 해. 여기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거를 비율을 따지란 얘기야. x는 어떻게 변화해?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직각으로만 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동하면 얘 x좌표랑 똑같은 곳까지 이동했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얼마만큼 이동했니? 4칸 이동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x 증가량 얼마? 4 플러스 4 저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얼마만큼 이동했니? 이렇게 직각으로 올라가면 플러스 3만큼 이동했잖아. 맞지? 그래서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 x 증가량 분의 말 그대로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니까 얼마야? 4분의 3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나는 쉬운 방법을 알려준 거. 밑변분의 높이를 그냥 해. 4분의 3. 그 다음에 올라가고 있잖아. 오른쪽이 위로 향하고 있잖아. 오른쪽이 위로 향하고 있으면 양수가 기울기가 되고 오른쪽이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은 오른쪽이 아래로 치우쳐져 있으면은 음수가 된다고 기울기가. 알겠어? 구하는 거를 빠르게 구하는 건 이렇게 구하는 거고 정석, 일단은 기울기라는 걸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 증가량 분의 증가량 이렇게부터 할 줄 아셔야 돼. 진짜 위험합니다 나중에. 알겠지? 왜 양수가 나와? 근데 얘는 지금 증가량 분의 증가량 자체가 x 증가량도 4고 y 증가량도 3이고 왜? 여기서 부호가 서로 같잖아. 증가량의 부호가 서로 같잖아. 만약에요 내가 이 점을 잡고 이 점을 잡아서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간다라는 스토리를 짜보면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갈 때는 x 증가량이 얼마야? 마이너스 4고 그 다음에 y 증가량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y 증가량이지 얼마야? 마이너스 3이야. 내가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간다라고 변화한다고 쳐보면 x 증가량은 마이너스 4, y 증가량은 마이너스 3인 거라고. 그러니까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 똑같이 얼마니? 비율은 안 변해. 4분의 3. 모순이 하나도 없어. 알겠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모순이 하나도 없어. 두 점 잡아서 한 점에서 한 점까지 이동만 하시면 되는데 그 이동할 때 정확하게 직각으로만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직각으로만 이동할 수 있다. 그 직각으로 이동하면서 오른쪽으로 갔으면 플러스, 왼쪽으로 갔으면 마이너스, 아래쪽으로 이동했으면 마이너스, 위쪽으로 이동했으면 플러스. 그것의 비율만 구하면 기울기라고. 알겠지? 계속 해보자.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서 기울기 구하면 얼마라고? 4분의 3. 자, 그래서 그 4분의 3 뒤에다가 x 붙이면 4분의 3x 여기까지 해가지고 앞부분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앞에서 y절편 똑같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완성시키면 되는 거지. 되겠니? 아직 기울기 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길래 그러면 안 됩니다. 센을 다시 복습하고 오세요. 아시겠죠? 다시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여기에서 그래프가 점 마이너스 2a 여기다 적어볼게. 컴마 마이너스 6a 플러스 1을 뭐래? 지난데. 그러면 지나면 무조건 뭐다? 대입이다. 이거는 생각할 여지가 없어. 그냥 무조건 지나면 대입. 알겠죠? 식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자, 그러면 마이너스 6a 플러스 2가 y좌표니까 왼쪽에다가 얘를 적어주고 자, 그러면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a 대입하시면은 약분해서 마이너스 2분의 3a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지. 바로 약분해줬어. 됐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a 그냥 양변의 2배를 합시다. 양변의 2배. 마이너스 12a 플러스 4 이제 푸는 거지. 4. 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4 이렇게 됐지? 나 마이너스 12a 이쪽으로 넘기면 9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 넘기면 18 자 이렇게 해서 9로 나눠주시면 a는 2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거의 다 끝났다. 시간이 더 있으면은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안 어렵지만은 뭐 해줄 텐데, 아무튼. 자, 여러분들 이것도 만약에 시험에서 나온다면 많이 나올 텐데, 이렇게 그래프가 만약에 그려져 있는 1차 함수 활용 문제. 선생님이 겨울방학 때도 알려줬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그냥 식을 먼저 만들라 그랬어. 적어라. 어딘가 적어놔. 식을 먼저 만들고, 문제를 읽어라. 알겠어? 그냥 그래프가 그려져 있잖아. 걔 식부터 찾아,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1차 함수 활용 문제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쓰는 뭐 어떤 단위잖아. 그치? 뭐 킬로미터, 분, 시간. 그치? 이런 거는 활용 문제잖아. 그러니까 활용 문제인데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그래프 그려져 있으면 무조건 그 그래프의 식부터 찾아. 알겠지? 머리 아파. 문제부터 읽으면 머리 아파. 길잖아. 자, 그래서 요거의 식부터 찾으면 그건 쉽습니다. y절편 얼마? 90 플러스 여기 y는 적으면 되지? 자, 여기 x 들어가고 여기에 뭐 들어가? 하나만 찾으면 돼? 기울기만 찾으면 돼. 되겠니? 자, 기울기 어떻게 찾는다? 두 점을 잡아라. 두 점을 잡아. 엄청 쉬워. 여기에서 그냥 나중에는 밑변분의 높이만 여러분들이 할 줄 아시면 돼. 그 다음에 부호만 따지면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나는 기본부터 하겠습니다. 그냥 기본부터. 여러분들 기본을 못하는 바에야 차라리 기본만 계속해서 오래 걸리는 것도, 오래 걸려도 그냥 기본만 하는 게 차라리 나. 기본도 못하는 것보다는. 알겠어? 나 지금 이렇게 했다. 요 점에서 요 점까지 이동하는 거야, 우리. 자, 그러면 요 점에서 요 점까지 이동하는 거면 어떻게 이동하라고? 수직으로만 이동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수직으로 이동하면 요쪽으로, 오른쪽으로 먼저 간다. 오른쪽으로 먼저 이동해서 여기까지 왔어. 얼마만큼 이동해서? 50만큼 이동한 거지. 그래서 플러스 50이 x 증가량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근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려와. 내려오면은 y 증가량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다. 그지? 자, 그래서 얼마만큼 내려왔어? 90만큼 내려왔잖아. 그래서 90. 뭐? 마이너스 90.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지울 뻔했네.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여기다가 바로 적자. 기울기 얼마 된다? x 증가량이 50이고, y 증가량이 얼마? 마이너스 90이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약분해서 5분의 9. 끝. 되겠지? 이렇게가 기울기야, 그냥.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법부터 여러분들이 할 줄 아셔야 돼. 기본, 개념 원리 했었니, 얘들아? 개념 원리에서 했었던 거를 그대로 해야 돼. 먼저 그거부터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잖아? 그러면 그냥 이 직각삼각형만 봐. 하고, 그냥 아무 직각삼각, 그냥 진짜로 두 점으로 만든 아무 직각삼각형이나 봐도 다 똑같이 나옵니다. 왜? 왜 그렇게 나와? 닮음 때문에. 2학년 2학기 거에서 나오잖아. 닮음.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 밑변분의 높이의 비율이 항상 일정하죠. 닮음비 때문에. 그치? 어디에서나 기울기 구하자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대충 밑변분의 높이 갈기면 돼. 여기서 얼마? 50이고 얘는 90이잖아. 그래서 5분의 9가 됐어. 이거는 기울기의 절대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 마지막에 부호를 따지라고 여기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잖아. 응?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 뭐? 마이너스가 기울기의 부호라고. 알겠어? 위로 올라가면 뭐?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뭐? 양수라고. 알겠지? 기울기가 양수. 이렇게만 하시면 돼, 나중에는. 알겠지?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기본을 만약에 지금 할 줄 모른다, 기본만 해. 알겠어?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 빨리 푸는 거 연습하지 말고. 지금은 그거 할 때야. 자, 원래는 겨울방학 때 했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식을 다 찾아놓고 문제를 보는 거야. 문제 봐봐. 자, 거기에서 온도가 27도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분인지 구하시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x를 보시면 분이라고 옆에 적혀져 있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누구야? x야, x. 그 다음에 문제에서 준 거 27도는 누구야? y를 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27도, 이 예를 든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죠. 27도면은 y 값이 27인 곳이 여기 전부 다잖아. 근데 거기에서 식을 만족하는 건 요 부분이란 말이야. 요 부분의 x값을 지금 찾으라는 얘기야. 여기가 얼마냐고 찾으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럼 이걸 찾으려면 뭐를 구해야 됩니까? 어차피 식을 구해내야 돼. 맞지? 식을 구해야 돼. 어차피 닮음 이용해서 풀 거야? 그거 아니잖아. 아직 나오지도 않았잖아. 그치? 할 줄은 알겠지만. 자, 그래서 y에다가 27 집어넣어서 x값 구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5분의 9 x 그 다음에 플러스 90. 자, 90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63이니까 마이너스 63은 마이너스 5분의 9x. 자, x는 그러면 9분의 5 곱하기 얼마? 63 마이너스 떼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자, 그래서 9하고 63 약분하면 7이니까 5 곱하기 7 계산해서 35 이렇게 해서 뜻을 생각해보면은 0에서 50까지가 끝인데 여기 사이에서 27이라는 y 값을 가지는 x 값 여기가 얼마다? 35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말 되지? 되지? 진짜로 찾은 거야. 27, y가 27이 되는 x 값을 찾은 게 35다. 35,27 지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알겠죠? 답만 찾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응용 문제를 풀려면은 문제를 풀고 나서 여러분들 진짜 수학 잘하고 싶으면 문제 풀고 나서 다시 복기해야 돼. 복귀가 아니라 복기. 다시 처음부터 내가 어떻게 풀어서 이 문제를 풀어냈는지를 다시 복기해내셔야 진짜 수학 실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그런 뜻이야. 자, 남은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앞에 부분만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391번 그거만 좀 할게. 아마 그것도 어려울 텐데 질문을 한 명밖에 안 했어. 아마 거기까지 풀지 못했을 거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맞나요? 그래서 그냥 하겠습니다. 읽어봐. 자, 현수는 20km 달리는 마라톤에 참가했대. 자, 출발 후에 봐봐. 이게 어려운 거야. 15분 동안에 달리고 2분 동안에는 걷기를 그냥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 반복하여라 그러지. 반복하여. 15분 달리고 2분 걷고 15분 달리고 2분 걷고 진짜 이거야. 15분 달리고 2분 걷고 15분 달리고 2분 걷고 이렇게 해가지고 출발한 지 몇 시간? 1시간 50분 만에 완주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되겠어? 자, 그 다음에 현수가 달린 속력과 걸은 속력의 차가 시속 10km다. 요거는 뭐 속력을 완벽하게 주지는 않았지만 그 속력과의 차는 준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나는 달린 속력과 걸은 속력을 미지수로 놨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속력을 안 줬는데. 대부분은 다 이래. 속력을 안 주면 속력을 미지수로 두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달린 속력과 걷는 속력. 뭐가 이렇게 빨리 치지? 이렇게 y라고 두고. 일단은 그러면은 요것만 설명할게. 답까지는 못 내겠는데 달린 속력 놓고 걷는 속력 놨으면 x 빼기 y가 달린 속력이 당연히 걷는 속력보다 빠르겠지. 그래서 차는 당연히 x에서 y를 뺀 건데 이게 식이다. 이게 첫 번째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식. 참고해서 풀어. 자, 그 다음에 1시간 50분 만에 주파했다 그랬는데 여기서 2분 동안 걷기랑 15분 동안에 달리기를 반복했잖아. 그러면은 15분 동안에 달리고 2분 동안에 걷고 15분 동안에 달리고 2분 동안에 걷고 15분 동안에 달리고 이거 몇 번을 했는지 이거를 계산하고 앉아있을 거야? 아니지. 어쨌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건데 마지막에 딱 끝나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야. 뭐 마지막에 8분 정도가 남았을 수도 있어. 그동안에 달려서 완주했을 수도 있어. 알지? 자, 그래서 1시간 50분을 우리가 분으로 바꾸면 얼마니? 110이지. 이렇게 계산할 거야. 요거를 한 세트라고 생각하는 거지. 한 세트. 15 더하기 2를 한 세트. 그럼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네 세트, 몇 세트까지 반복이 될까? 어떻게 해주면 되니? 나누기 17. 그럼 몇 세트인지 나오겠지. 몇 세트나 이 짓을 반복했는지, 반복한 횟수가 나오겠죠. 맞아? 자, 따라서 이걸 계산하시면 6. 6, 7에 42에다가 6, 1은 6 해서 42. 6, 7에 42. 맞니? 6, 7에 42. 102. 그러면은 나머지 얼마? 8. 이렇게 나오겠지. 되겠니? 그래서 8분이 남았어. 내가 결과를 기억하고 있어서 그래. 8분이 남았어. 자, 그럼 8분 동안에 뭐 했겠어? 지금 세트의 마지막은 걸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8분 동안 뭐 했겠어? 달렸겠지. 이것도 달린 거리에, 달린 시간에 포함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생각해봐. 달린 시간은, 이것만 정리하고 여러분이 식 세워봐. 달린 시간은 15분 동안을 달렸는데 몇 번을 달렸어? 6번을 달렸지. 반복한 횟수. 6번에다가 달린 시간에 8분이 추가가 된 거잖아. 이게 달린 시간. 완벽한 달린 시간. 그치? 자, 그 다음에 걸은 시간은 생각해봐. 2분 동안 걸었는데, 2분씩 걸었는데 몇 세트? 6세트 반복했단 말이야. 2 곱하기 6. 그 다음에 따로 나머지에서 걸은 게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8분이면은 15분이야. 15분 이내야. 그러면 달리기만 했어, 여기는. 자, 그래서 요게 끝. 자, 이렇게 해서 12분 동안에 걸었고, 요거는 98분 동안에 달렸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속력을 XY로 놨으니까 X 곱하기 98, Y 곱하기 12.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속력 곱하기 시간이 뭐다? 거리다 라고 해서 거리에 대한 식을 한번
짜서 풀어봐. 알겠지? 일단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혹시나 질문 있으면 얘들아 포기하지 말고 연립방정식 활용이 그래도 문제가 긴데 자꾸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 답을 구하려고 하면 오히려 안 풀어져 진짜로. 나도 그래. 그러니까 그냥 문제하고 한 문제를 가지고 좀 친숙해져봐. 오래 걸려도 괜찮으니까. 알겠지? 그게 심화 문제 푸는 과정이야 원래. 원래 정상이야. 오래 걸리는 게. 연습은 나중에 하면 돼. 자, 여기까지 하고 갑시다. 수고했어.